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얘기 안 나오는 날이 없죠? 집값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책은 자꾸 바뀌고 이번 정부도 결국 실패하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번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과거 정부들과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과거 정부들 보세요. 집값 조금 오르면 규제 풀고 반발 크면 다시 완화하고, 이런 오락가락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전혀 안 믿었어요. 결국 투기 심리만 더 키웠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예외 없다. 정말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이런 확고한 메시지가 시장에 먹히는 거예요. 이제 단기 차익 놀이는 시대 끝났다. 투기 수요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정책 믿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행동도 바뀝니다. 두 번째, 대한투자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왜 부동산으로 돈이 다 몰렸을까요? 주식은 망하고 채권은 수익률 낮고 마땅한 데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요, 각종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의 불법 해소 정책 덕에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열리고 기업 밸류업도 본격화됐죠. 자금이 부동산 말고도 갈 데가 생긴 거예요. 정부가 규제는 세게 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을 키우는 투트랙을 쓰고 있어요. 이게 과거 정부에서 거의 없던 접근법입니다. 투자 수익을 꼭 집사서 얻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대통령 본인의 결단력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정권 명운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어요. 다주택 규제, 보유세 강화, 이런 정책은 언제나 반발이 엄청나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표 떨어질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본인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놨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런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흐지부지 됩니다. 지금은 그 결단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시대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제 과거처럼 무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집이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비 세금 드는 실거주 중심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의 공급 관리, 금융 규제, 세제까지 더해지니까 시장 자체가 안정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책이 구조적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마지막 5번째,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전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 부족, 정책 혼선, 정치적 타협, 시장 신호 왜곡, 이걸 다 분석해서 반복 안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는 K뚝심으로 실천합니다. 실험 정부가 아니라 이미 선행학습한 스마트 정부인 거죠.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맞문이니까 이번엔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두 번째, 주식 등 대체 투자처 성장. 세 번째,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네 번째, 시대가 변한 구조적 환경. 5번째, 과거에서 배운 학습 능력. 이 5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 정부들은 이 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말이죠. 물론 아직 가는 길이 멀고 시장 반응도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진짜 주거의 권리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